자녀에게 사랑받는 노후를 위해 말하지 않아야 할 7마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를 더 원하게 됩니다. 하나는 외로움 없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시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특히 자식에게만큼은 사랑을 넘어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존경은 세월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품격은 말 한마디에서 갈립니다.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빛을 낼 수도 있지만 무심코 던진 한 문장이 자식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재산도 경험도 조언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삼가야 할 7가지 말을 중심으로 부모의 말과 태도 그리고 노년의 품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배우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첫째, 부모가 가장 쉽게 꺼내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던 시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학비를 마련하던 날들, 자신의 꿈을 미루어 두고 자식을 먼저 세웠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되고 희생은 청구서가 됩니다. 자식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조건부 사랑을 받은 것일까? 부모의 희생은 결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서도 영수증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하는 순간 자식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존경은 과거의 공로를 요구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바라봐 줄 때 생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생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느껴지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다.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은혜를 요구하는 부모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부모로 바뀌는 순간 자식의 마음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신이 해온 일을 말로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세월을 조용히 품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둘째, 요즘 것들은 말이야.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겪어온 시대도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이 한 문장은 대화를 시작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화를 끝내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판단이 들어있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단정하려는 태도가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시대 역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요즘 세상은 너무 나약하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마음속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자신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존경은 권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요즘은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시대는 어떤 점이 힘드니? 이렇게 묻는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판단이 아닌 관심이 되고 훈계가 아닌 대화가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의 시대를 높이는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대를 인정하는데 있습니다. 세월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부모를 원합니다. 요즘 것들은 대신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다시 부모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경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합니다. 3. 셋째, 나는 이제 다 살아봤어.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아봤어. 이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패, 성공과 후회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관계의 숨통도 함께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완성된 사람을 보며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우려는 사람을 보며 존경합니다. 나는 다 안다는 태도는 대화를 막습니다. 자식이 새로운 생각을 말해도 그건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로 정리해버리면 자식의 말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세상은 변했고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겪은 고생과 오늘의 어려움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내가 다 안다는 데 있지 않고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배우는 부모, 새로운 문화를 인정하는 부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겸손은 노년의 가장 큰 품격입니다. 나는 다 살아봤어 대신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은 부모의 나이를 숫자가 아닌 깊이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 앞에서 자식은 자연스럽게 존경을 품게 됩니다. 4. 넷째,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지.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속에는 아쉬움도 있고 풀리지 않은 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어느 순간 자식에게 향할 때가 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지.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가슴에는 깊은 비처럼 남습니다. 부모는 희생을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은 죄책감을 듣습니다. 부모의 삶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식을 키운 것도, 포기한 것도, 감당한 것도 결국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인생 무게를 대신 짊어지라는 말처럼 들리는 순간 존경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해버립니다. 진짜 품격은 자신의 희생을 자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는 너를 키우며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자식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은혜를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희생이 원망으로 변한다면 자식은 사랑 대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은 감사에서 나오지만 부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말 한마디는 세월보다 더 무겁습니다. 원망 대신 품어줄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5. 다섯째, 남의 집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는 늘 바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조금만 더 성실했으면,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비교의 말로 표현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자식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누구 아들은 승진했다더라. 이런 말은 격려가 아니라 평가로 들립니다. 자식은 이미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늘 순위와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마저 경쟁의 공간이 된다면 자식의 마음은 쉴 곳을 잃고 맙니다. 집은 비교가 멈추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품은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돌아와 숨을 고르는 자리여야 합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너는 왜 못하니? 대신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는다. 이 말이 자식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존경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에서 나옵니다. 비교는 자식을 더 잘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자식을 스스로 일어서게 만듭니다. 자식은 완벽해서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를 깊이 존경합니다. 6. 여섯째,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부모는 자식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의 선택이 불안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이 말에는 걱정도 있고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귀에는 너의 선택은 틀렸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해도 본인이 걸어보지 않으면 그 길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실수할 권리, 돌아갈 권리, 다시 시작할 권리입니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하려 할수록 자식은 점점 자신의 삶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존경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이 한마디는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부모가 뒤에서 조용히 믿어줄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자식은 부모를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든든한 뿌리로 기억하게 됩니다. 7. 일곱째, 너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친구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전부가 되기에는 자신의 삶도 버겁습니다. 부모의 외로움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랑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부모에게도 부모만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고 친구가 있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자식은 안심합니다.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 그러나 필요할 때는 솔직히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부모. 그 균형 속에서 존경은 더욱 깊어집니다. 너밖에 없다 대신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내 삶을 마음껏 살아라. 이 말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자식은 더욱 자주 부모를 떠올리게 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존경받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존경은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노후는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밖에 없다. 이 말들은 모두 부모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모두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말의 여운은 평생 남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는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단단히 살아가며 자식이 돌아올 자리를 조용히 지켜줍니다. 도움을 주되 생색내지 않고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으며 외로워도 그것을 자식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부모는 어느 날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부모님처럼 늙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노년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존경은 요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는 삶의 흔적입니다. 오늘 한마디를 덜하는 선택이 내일의 존경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존경받는 노후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